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여름만 되면 이렇게 계곡에 개를 데리고 가는 게 민폐다 아니다로 크게 의견이 나뉘곤 하는데요. 어차피 계곡에 물고기도 동물이고 밤에 멧돼지도 지나가는 거 아니냐며 괜찮다는 의견과 개가 대소변은 가리냐며 아이들이 있는데 더럽다며 민폐라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노는 계곡에 비키니를 입고 오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의견도 은근 갈리는데요. 이렇게 10년 전에 찍힌 사진이 계곡 비키니녀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바닷가나 워터파크는 가족 단위로 안 가냐며 괜찮다는 의견과 많은 분들이 크나큰 오해라며 오히려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물놀이터에 비키니를 입고 오는 게 괜찮냐는 갑론 을박도 벌어지는데요. 아이들 놀이터인데 굳이 비키니를 입고 와야 되냐는 의견과 뭐가 문제인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많은 키보드 배틀을 벌였던 떡밥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결혼 민폐입니다. 이 사진은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사진 중 하나인데 강남 번화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을 피해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인데요. 한산한 도로도 아니고 강남역 정도면 민폐가 맞다는 의견과 저거 한다고 못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며 민폐가 아니라는 의견. 민폐긴 하지만 뭐 일생에 한 번 정도 있는 촬영인데 저 정도면 봐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올라옵니다. 올해 6월엔 되게 특이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남편 될 사람이랑 5년 넘게 연애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어 결혼을 하는데 3주가량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신 아빠와 조부모님이 나오셔서는 글쓴이 이름을 고래고래 외치면서 제발 결혼하지 말아라, 걔는 안 된다며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 될 사람 인성 하나는 끝내주게 좋다며 이 부분은 본인이 보장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개꿈으로 치부하기엔 예사롭지가 않다며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저게 말이야 빵구야 냐며 저런 파혼은 정말 이해가 안 가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미신 비슷한 걸로 장례식 갔다가 바로 결혼식 가는 게 민폐냐 아니냐는 주제 역시 오래된 떡밥 중 하나인데 은근히 가는 게 맞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냥 미신인 거 아니냐며 전혀 상관없다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 챙기는 사람들은 챙긴다며 결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베란다 고기 민폐입니다. 보배드림의 2021년 올라왔던 글인데요. 지난주 일요일에 친구네 부부집에 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윗집에서 몰상식하게 누가 냄새나게 고기를 구워 다른 집에 피해를 주냐라는 큰 소리가 들렸고 친구 역시 지지 않고 내 집에서 내가 고기 구워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라고 해서 윗집 아저씨가 바로 내려와서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주먹 다짐까진 번지지 않았는데 이게 그렇게 민폐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내 집에서 내가 고기 구워 먹는데 다른 집이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과 베란다가 고기 구워 먹으라고 있는 곳은 아니라며 베란다에서 담배 펴도 괜찮냐는 의견, 담배랑 음식 냄새랑 같냐며 별걸 다 난리라는 의견 등이 첨예하게 갈렸는데 쌈 싸서 한 입 드렸다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르게 베란다에서 이불 터는 것이 민폐다 아니다로 갈리기도 하는데요. 윗집 이불 먼지가 그대로 내 집으로 들어온다며 당연 민폐라는 의견도 나오고 먼지가 왜 밑에 층으로 들어가냐며 저런 것까지 불편해하면 어찌 살아가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아파트 민폐다 아니다로 갈라지는 것 중 하나로 이런 자전거 보관이나 복도식이 아닌 아파트에서 집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좀 많이 심한 느낌이긴 한데 결국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밤 11시에 베란다로 물 흘려 보내는 게 민폐다 아니다로 갈리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 식물 갤러리엔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에 밤 11시쯤에 물을 줬는데 다음날 방송으로 민원 들어왔다고 물소리 자제해달라는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8시 전에 물을 준다며 이게 맞나 싶다는 글이었는데요. 아파트 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베란다 쪽 물소리가 거슬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12시 넘은 것도 아닌데 아랫집이 너무 예민하다는 의견을 남겼었는데 저 소리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시간으로 옮기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좌측 깜빡이
깜빡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논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유소 같은 곳에서 나갈 때 어떤 깜빡이를 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60% 넘는 사람들이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한다고 투표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오는 차들에게 배려로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건데요. 깜빡이는 진행 방향인 오른쪽이 맞지만 관행상 왼쪽을 켠다는 이야기. 이건 우회전이 아니라 합류로 봐야 하니 왼쪽을 켜야 한다는 이야기 등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 방향에 깜빡이를 켜는 게 맞으니 우깜빡이가 맞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한문철 TV에서도 해당 논란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직진 차량에 진입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비상 깜빡이를 켜는 것도 뒷차에게 먼저 가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런 T자형 도로 역시 어떤 깜빡이냐로 의견이 나뉘어 어떤 분이 아예 경찰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측 깜빡이를 켜서 뒷차에 우회전 진입을 알리고는 대로로 나와 본선에 합류할 때 좌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 된다는 답변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해당 논란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오른쪽이라며 법령에 따라 우회전할 땐 오른쪽 방향 지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88년도 운전면허 주행시험 첫 번째 점수가 도로 진입 시 좌감 켜는 거였다며 도로 기준에서 보면 좌측으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좌측 신호를 주면서 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논란으로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이 있는데요. 1차로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추월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많은데 과속으로 오는 차량을 위해 1차로에서 비켜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은근히 올라옵니다. 굳이 과속하는 차량을 위해 위험하게 차선을 바꿔야 하냐는 건데요. 하지만 1차로는 무조건 추월 후 비워줘야 하는 차선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한다고 하여 민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민폐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법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유령 정체 현상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뒷차량이 앞지르기를 위해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뒷차들이 주르륵 함께 느려져서 정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속에 대한 의견은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시속 100으로 2차선으로 달리다가 느린 차들이 있으면 100으로 1차로로 가서 추월한 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 이상의 속도로 달려서 추월하는 게 법적으로 맞느냐 하는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칙상은 그게 맞지만 과속은 카메라에 맡기라며 뒤에 빠른 차 온다 싶으면 비켜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당연히 비켜주지만 그게 법적으로 맞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1차선 정속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그 이상의 속도로 과속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뭘 100으로 추월을 하냐며 경찰도 그 정도 편의는 봐준다고 하자 글쓴이는 법규 지키고 가는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고 적어도 자기가 지금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하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빡세게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할 거라고도 하네요. 다음은 현명한 소비 논란입니다. 2020년쯤 백화점에서 사이즈별로 꼼꼼히 입어보고 나서는 정작 구매는 하지 않고 나오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민폐다라고 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본인이 진상이냐며 환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팅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현명한 소비를 추구할 뿐이라는 이야기도 더 했는데 거기엔 백화점에선 35만원짜리 코트가 인터넷에는 20이면 구매할 수 있다며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견. 개념 없다기보다는 사고 싶은 옷 사이즈 맞는지 직접 실착해보고 최저가로 사는 거니 괜찮다는 의견 등이 올라왔지만 네가 입어보고픈 옷 하나 가지러 창고 뛰어가는 직원은 좁아 터진 창고에서 미친듯이 무거운 박스를 몇 번이나 들고 옮겨서 그 상품을 가져오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며 민폐라는 의견. 민폐 중에 민폐라며 타인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는 인간이라는 의견 등이 올라옵니다. 스타벅스의 외부 음식 역시 종종 키보드 배틀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외부 음식이 허용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이만큼의 외부 음식을 가져와 먹었다는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둘이 가서 음료 2잔도 시키고 2시간 정도 먹은 후 케이크 포장 박스와 비닐봉지 모두 스벅 휴지통이 아닌 이태원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서 버렸다며 스벅엔 컵과 접시 포크만 반납하고 테이블 모두 닦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별 신경 안 쓴다며 민폐가 아니라는 의견과 허용된다고 해도 굳이 카페를 가서 다른 카페
음식을 먹냐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맞섰는데, 스타벅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최대한 매장 내에서 이용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엔 본인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한 번 정한 입장은 웬만해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